계속해서 자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인코텀즈 2010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내용인데, 자 1번 보시게 되면 FCA의 운송 인도 조건은 바로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넘기는데 인도하게 되는데, 바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at the buyer's premises 되어 있어요. 매수인의 구내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에게 넘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바로 바이어즈가 아니고 셀러. 매도인의 구내에서 바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넘긴다. 이것이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FCA 같은 경우는 인도 장소가 두 군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매도인의 구내. 여기서 프레미스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매도인의 구내가 아닌 다른 장소, 지정된 장소에서 바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인도 장소가 두 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나 EXW 조건과는 달리 FC 조건이라 하더라도 구내에서 인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운송수단의 적재한 상태로 인도해야 된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at the buyer's premise 해서 매수인의 구내가 아니고 매도인의 구내, 그렇게 해야 올바른 인코텀스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청약의 일부분이다. 어떤 청약을 말하고 있는가 하고 묻고 있죠. 자, 보시면 자, 당사는 기사의 최근 오퍼 A124에 대해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당사는 바로 기사 제품의 이런 품질에 대해서는 high value, 아주 높게 이렇게 평가는 하지만 기사의 제품의 가격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고객에게는 다소 rather high, 좀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벌써 끝장났어요. 그죠? 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지금 다소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가격을 좀 깎아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recent offer, 상대방에게 최근에 너의 오퍼를 받았는데, 청약을 받았는데 가격이 좀 높더라. 그러니까 가격을 좀 깎아달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뒤에 거 보지 않아도 이것은 바로 counter offer. 그죠? counter offer. 반대 청약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 뭐 용감하신 분들은, 자신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딱 해서 정답을 탁 찾으시고 바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당사는 you have to point out that 다음 같은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유사한 모델, 그러니까 A124겠죠. 유사한 모델을 바로 아시아나 유럽의 제조업체로부터 can be purchased, 구매할 수 있는데, 바로 당신의 your quoted price, 당신이 견적한 것보다 15%나 낮게 구매할 수 있다. 겁주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지금 아주 대량 주문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되냐면 바로 10,000개 정도, at least 10,000개 정도를 대량 주문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 너네 가격을 바로 다른 경쟁 상대와 마찬가지로 15%까지 좀 내려달라. 그래서 상대방의 가격에 대해서 가격의 그 수정을 요구하는 반대 오퍼, 카운터 오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어떤 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음에서 말하는 신용장은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이 신용장은 특별히 어떤 은행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 은행은 바로 undertake payment, 지급을 확약을 하고 있다. 어떤 상태냐면은 바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가 되면 지급을 한다는 그런 확약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신용장은 반드시 지급을 위한 픽스드, 어떤 확정일이나 또는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지급을 해준다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된다. 바로 on which payment is to be made. 그래서 어떻게 지급이 될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a draft is not usually called for. called for는 이제 need가 되겠어요. 뭐뭐서 필요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사실은 위 앞에 걸 다 몰라도 맨 끝에 문장 a draft is not usually called for. 보통 이러한 신용장에는 환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환원이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키워드가 되겠어요.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환원이 필요 없는 건 뭐가 있죠? 2번, 그죠? Deferred Payment RC에서 연지급 신용장이 되겠어요. 연지급 신용장 같은 경우는 환원이 아니고 연지급 확약서. 자, 그래서 수익자가 개설은행에서 지정을 한
연지급은행에다가 서류를 제시하면 연지급은행은 내가 언제 돈을 줄게 해가지고 날짜를 적은 연지급 합약서를 수익자에게 주게 되고 그 수익자는 그것을 가지고 연지급 합약서에 지정해 놓은 날짜에 제시를 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1번 사이트 페이먼트 에서 일람불 신용장 이것도 환음 다 발행되고요. 억스턴스 LC 인수를 하려면 반드시 환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니고시에이션 LC에서 매입은행에게 매입을 의뢰할 때는 바로 환음을 매입은행에게 이렇게 양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환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서 바로 a draft is not usually called for에서 환음이 필요 없는 그러한 신용장은 연지급 신용장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What's the following explain? 다음에서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되는데, 자, 그러면요 제가 아까부터 카운트를 해봤는데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 오는 동안에 무역 용어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무려 지금 한 9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추세로 쭉 나가게 되면 거의 뭐 무역용 50문제 중에서 뭐 한 40문제 가까이 전부 다 무역 용어에 대해서 정의가 되겠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역 용어의 정의를 영어로 묻는 문제가 대거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요. 그래서 무역 실무를 공부를 하실 때는 한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한글이 영어로 표현될 때는 어떻게 표현될지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이제 가로쳐가지고 변기해 놨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 같은 건 제가 여기 해석을 해놨으니까 이 해석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하나 우리 샘플의 종류에 대해서 보게 되면 카운트 샘플입니다. 이제 반대 견본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자, 이것은 매도인이 이제 매수인에게 샘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매수인이 그래서 다시 역으로 제안한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뭐 이렇게 샘플을 보냈는데 매수인은 이것을 다시 뭐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역으로 제시한 샘플이 바로 카운터 샘플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듀플리케이트 샘플 되는데 이것은 비치 견본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건 뭐 킵 샘플 뭐 이렇게도 부르게 되고요. 킵 샘플 뭐 레퍼런스 샘플 이런 식으로 또 다르게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회사 같은 데 방문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부품 회사를 방문했다 그러면 보통 그 회의실이라든지 또는 뭐 회장님 사무실이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견본이 쫙 디스플레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이어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 이런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생산하는 모델의 견본을 쭉 비춰놨어요. 그게 바로 듀플리케이트 샘플. 듀플리케이트이 뭐예요? 바로 하나를 이제 복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비치.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쭉 디스플레이 해놓기 위해서 쓰는 견본, 그래서 비치 견본이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물품 생산할 때마다 그것을 보관한다. 그래서 킵 샘플, 그 다음에 구매자에게 참고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샘플, 그래서 레퍼런스라 이런 말 쓰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어요. 2번. 그 듀플리케이트 샘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쉬먼트 샘플이 되는데, 쉬먼트 샘플은 매도인이 물품을 이제 선적을 하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물품을 너에게 이제 보낸다. 그래서 이 선택된 물품하고 똑같은 그러한 견본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인이 항변을 하게 되면, 봐라, 네 선적하기 전에 내가 이런 물품을 보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매수인의 항변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바로 쉬먼트 샘플이 되어 있고, 이제 어프로브 샘플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보냈던 상대방이 보낸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할 때, 어느 일방이 제시한 그런 샘플을 승인할 때 그때 사용되는 샘플이 되겠어요. 견본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어프로브 샘플 같은 거는 거의 쓰지 않고요. 1, 2, 3번이 많이 쓰이는 견본이 되겠고, 가장 빈번하게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듀플리케이트 샘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3번 which date is taken as the date of shipment 있어요. 자, 어느 날짜가 선적일로 be taken 간주가 되는가 묻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서류가 작성되었는데, 서류가 아니고 서류의 제시. 자, 서류의 제시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바로
prohibits partial shipment, 분할 선적이 금지되는 신용장에서 서류가 제시되었다. 자, 그런데 이 선화증권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은 지금 세 개가 되어 있네요. 자, 1월 10일, 그다음에 7월 10일, 7월 11일, 7월 11일, 7월 12일로 이렇게 선적일자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니까 선화증권 세 통이 제시가 되는데 하나는 7월 10일, 7월 11일, 그다음에 7월 10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covering the full shipment of goods on the same vessel and voyage 돼 있어요. 그래서 비록 선화증권은 세 개 선화증권의 날짜는 다 다른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의 선박에 다 실렸고 그 다음에 이것이 원래 지정되었던 그런 목적항, 동일한 항해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은 A, B, C를 따로따로 실었지만 결국은 한 배에 다 실렸으니까 이것은 도착할 때도 한꺼번에 다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분할 선적이 아니죠. 분할 선적이. 자, 그래서 신용장에서 분할 선적을 금지해 놓았다 하더라도 자, 동일한 선박, 동일한 항해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를 커버하는 이러한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었다면 그것은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할선적을 간주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선화증권의 최종 발행일자를 선적일로 간주한다. 이런 규칙이 있죠. 우리 UCP 600의 신용등 통일 규칙에. 그래서 바로 7월 12일이 바로 여기서는 선적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각각 다른 배에 실렸다. 그렇게 되면 바로 7월 10일이 바로 선적일자가 되겠어요. 선적일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뒤에 물품을 빨리빨리 싣지 않게 되면 바로 선적일자를 어기게 되기 때문에 이제 불리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동일한 항해에 동일한 선박에 여러 물품이 수차례 실렸다면 그것은 실렸고 그다음에 이러한 선화증권이 전체 항해를 커버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할 선적이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는 최종적인 선적일자가 바로 선적일자가 된다. 그러나 분할 선적일 경우에는 맨 처음 선적할 때 발행되었던 선화증권의 날짜가 바로 선적일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이제 14번 보시겠습니다. 14, 15, 16 세 개가 이제 연결되어 있네요. 자, 다음은 좀 영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 중에서 가장 어색한 것, 적합하지 않은 것을 좀 골라봐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1번도 이렇게 보니까 뭐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자, 2번이 이제 바로 오답이 되겠는데, chances even that our joint venture can be great succes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합작 투자 사업이 성공할 확률 점에서 기회는 있다.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는데, 물론 여기서 확률이라고 되는데 여기 지금 영어 지문에 지금 확률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이게 틀리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확률은 이제 의역을 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런 문장이 충분히 성립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이제 묻는 것은 기회는 있다 이것이 아니고 가능성, 이 찬스라는 것이 기회도 있지만 또 가능성이라는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들 합작 투자 사업에 성공할 이런 확률이 있다는 가능성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확신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는데, 자, 14번 문제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보시게 되면, 자, 1번 figures in all regional markets reflect an overcapacity of memory chips and therefore depressed pricing 돼 있어요. 자, 모든 지역 시장에서의 피규어. 자, 피규어가 모양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 지금 과도한 용량, 그다음에 뭐 가격 하락을 반영한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피규어는 모양이 아니고 숫자, 넘버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 시장에서의 모양들은 그것이 아니고 모든 지역 시장에서의 피규어 수치들은 메모리 칩의 과도한 용량과 그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반영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토익에 한 600점 되시는 분들은 500점, 600점 되시는 분들은 뭐 이거 피규어가 바로 모양뿐만 아니라 숫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뭐 이런 건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정답을 이제 고를 수 있겠죠.
그럼 16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16번도 뭐 전체를 보시게 되면 다 고려할 수 있게 되는데 3번이 바로 이제 틀렸어요, 그죠? We feel that we can count on your cooperation in correcting this problem. 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함에 있어서 기사의 협조를 우리는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죠? count는 believe가 되겠어요, believe.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거에 대해서 협조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unt on, 기대하다, 믿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17번 보시게 되면 What's the purpose of the letter 되어요. 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서신의 목적을 물어볼 때는 항상 첫 번째 단락에 정답이 있다. 자, 그러면 You are disregard of our previous reminders 됐어요. 자, disregard, 뭐뭐에 대해서 무시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previous reminder는 이제 뭐 어떤 사실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니까 이제 독촉할 때 쓰는 거니까 독촉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의 독촉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concerning your account, 당신의 계좌, 그러니까 어떤 채무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계좌에 대해서 그런 건에 대해서, 결제건에 대해서 우리가 독촉장도 보냈고 했지만 네가 disregard, 개무시했다, 무시했다 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which is long overdue, 아주 지급기한도 상당히 오래 지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delinquent는 지급불능이죠. 연체금이에요. 지급불능이 아니고 연체금. 그러니까 연체가 되었는데, 그래서 relieves our company no choice but to consider legal action 됐어요. 자, no choice but, must가 되겠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consider legal action,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돈 갚아라. 내가 몇 번 연락됐는데 네 그걸 무시하더라. 그래서 이런 지불기한도 너무 오래됐고, 그 다음에 연체금도 계속 늘어나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떤 법적인 조치, 뭐 소송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죠.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채무를 갚으라는 최후 통촉장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고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제 1번 보시게 되면 adjustment of bad debts에서 악성 부채죠. 악성 부채를 뭐 조정하기 위해서, 이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ultimatum of payment choice 돼 있어요. 어떤 그 지급에 대해서 지급을 지금 독촉하는 ultimatum 하게 되면 극단적인 뭐 최후의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급을 독촉하는 최후 통첩장이 되겠습니다. 2번 정답 되겠고요. 자, complain of late delivery, 뭐 지연된 인도에 대한 불만, 이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price negotiation of problem goods, 문제된 물품에 대해서 가격을 협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1번도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네가 뭐 정 못 갚으면은 내가 뭐 할부를 해주겠다든지 뭐 그런 것이, 그렇게 어떤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갚아라. 갚지 않으면 내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해가지고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거니까 2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계속해서 나머지 문장을 보시게 되면 if 체크 되는데 금액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4,458만 550불 되니까 4,400불이면 4,400불이면 얼마가 되죠? 445억, 그죠? 445억 8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무리 영어 지문이지만 벌써 막 거의 뭐 45억 가까운 이런 돈에 대해서 연체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뻥이 너무 세다.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이 is not in our hands by July 10. 7월 10일까지 이 금액에 대한 수표. 그죠? 이 수표가 발행되는데 445억짜리 수표가 발행된다는 건 상상하기 좀 힘들죠. 이것이 우리 손에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까지 갚지 않으면은 너의 계정에 대해서는 automatically be referred to the Bernstein Agency, 이제 추심, 바로 돈을 받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추심 전문점에 대리점에 바로 너의 것을 넘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we do not like to take these drastic measure. 아직 극단적인 조치를 정말 취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but you leave us with no alternative. 네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대안이 없게끔 한다. 우린 싫지만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What type of insurance arrangement can be made? 그래서 자 다음에 어떠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If the LC does not specify any insurance requirement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신용장에서 보험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요구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형태의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We are glad to inform you that your offer satisfactory 됐어요. 자 귀하의 청약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an operating orders에서 지금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in the meantime 한편 자 우리는 은행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서울은행에 지시를 했는데 바로 기사를 수익자로 하는 10만 달러짜리 신용장을 발행을 할 것을 지금 서울은행에다 지시했습니까? 서울은행이 이제 개설은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디슈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물품이 되겠어요. 이 물품은 should cover CIF shipment. 자 CIF 선적 조건으로 cover 보험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러면 이 신용장의 유효기간은 2016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바로 CIF죠. 그죠? CIF나 CIP에서 UC600에서는 어떻게 규정해놨어요? 어떤 신용장의 UC600에서는 전부 다 이것은 송장 금액의 즉 인보이스 밸류죠. 인보이스 밸류의 몇 프로? 바로 110%죠. 110%. 그러니까 최하 at least 최소한 110%가 되겠으니까 110% 위는 괜찮겠죠. 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보통 실무적으로 은행에서는 이제 130%까지는 보험 금액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픈 인슈런스 policy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오픈 인슈런스 policy인데 포괄 이제 보험증권이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CIP 계약에서는 포괄 보험증권이 나올 수도 없고 그다음에 송장 금액이 10만 달러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1만 불 이상이 돼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CIF하고 CIP는 ICC 구약관이나 신약관이나 ICC나 또는 구약관의 FPA 조건을 이제 부과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ICCB를 되니까 이것도 틀렸거든요. 지금 11만 불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 틀렸고, 그 다음에 ICCA 인슈런스 파러십 for 11만 불 했는데 11만 불까지는 맞는데 지금 A잖아요. 그죠? ICCA 약관이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그래서 정답은 4번 최소 부보 약관인 RC 또는 FPA 금액에서 FPA 약관을 기본으로 해서 바로 송장 금액의 110%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10만 불이잖아요. 그죠? 10만 불이니까 이거의 110% 그러니까 11만 불이 되겠습니다. 11만 불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